안녕하세요. 데이터의 가치와 빅데이터의 분석 방법이라는 부제를 갖고 데이터 분석의 이해라는 과목을 강의할 베가스의 윤석용입니다. 21세기 원유로 또는 기업 생존의 전략으로 비유될 만큼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빅데이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무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강좌는 데이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목적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강좌에서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데이터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기업의 생존과 기업의 가치 평가에서 데이터가 갖는 의미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모듈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산업혁명과 무엇이 다르고 과연 지금 이야기하려는 데이터와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직도 데이터를 데이터의 사이즈로만 구분하려고 하거나 SNS에서 키워드를 찾고 워드 클라우드만을 그리는 단순한 도구로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모듈에서는 이미 있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중심이 되고 있고 그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은 조금은 무의미하고 지루한 부분일 수 있으나 분석 방법론의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 앞서 꼭 선행되어야 하고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스테이크홀더 간에 공유되어야 하기에 페이스별로 이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모듈에서는 기계학습과 딥러닝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쉽게 설명을 하고 끝으로 빅데이터 분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 garden is a fusion of light and air, earth and water. It's a living, breathing thing. A good gardener has to be mindful. You have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all of nature's elements and what those mean for your plants. 18 months ago, I set out to create something that could change how people interact with their land, their plants, and their garden. 에딘이라는 스타트업 컴퍼니 이야기입니다. 화면과 영상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가든에 센서를 설치하여 토양의 영양성분, 습도, 온도 등을 측정하고 이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전달하는 IoT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에딘의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나 평범해 보입니다. 사용된 기술도 와이파이 통신, IoT 센서, 태양광 배터리, 모바일 앱 이것이 전부로 보입니다. 이 기업의 기술적 진입장벽은 높지 못하고 비즈니스 모델 또한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업이 다음과 같은 모습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했다면 어떨까요? 디바이스를 전략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전 지역의 토양 정보를 클라우드에 1년, 5년, 10년을 모아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단순히 센서와 앱을 공급하는 제품 판매가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 서비스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직원이 300명인 네스트라고 하는 작은 스타트업 컴퍼니를 3조 2천억 달러의 M&A를 합니다. 금년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380조이기 때문에 1%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고요. 유튜브 인수 가격의 2배에 달합니다. 네스트의 온도 조절 장치와 화재 감지기 기술은 와이파이, 칼라 스크린, 클라우드 시스템,
머신러닝 등 그렇게 특이해 보이지 않습니다. 구글이 무모해 보이는 이러한 M&A를 국내외 언론에서는 향후 큰 시장으로 성장할 가정의 IoT 허브의 기술 확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내 온도 조절 장치를 허브로 생각하기에는 가정의 냉장고라든지 TV, 셋탑박스 등 경쟁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글의 M&A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은 어떤가요? 구글은 온도 조절 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정의 실내 온도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응용할 서비스를 기획한 M&A다 라고 가정한다면 데이터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동안의 구글의 기업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카카오와 합병한 다음 카카오는 국내 스타트업 M&A 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의 김기사라는 내비게이션 전문 기업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사명도 카카오로 변경하고 카카오 택시, 카카오 드라이버, 카카오 페이에 이어 카카오 뱅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메시업을 위해 꼭 필요한 외부 데이터는 거래 데이터, 위치나 교통 데이터, 뉴스 데이터, SNS 데이터, 날씨 데이터와 같은 5대 정보입니다. 우리가 카카오 변신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러한 데이터의 확보에 있습니다. 잠시 넷다모 홈페이지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다모는 가정기상청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IoT 제품입니다. 가정주부의 폐암 사망률이 남성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유는 담배가 아닌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넷다모를 주방에 간단하게 설치하면 실내 온도, 습도, 공기 오염을 측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만을 내세운 넷다모라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경쟁 제품과는 브랜드 인지도나 제품의 성능 면에서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내 공기 정화와 관련된 국내외 가전제품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99.9%의 성능을 자랑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능 면에서도 넷다모를 뛰어넘는 많은 제품들이 있고 경쟁력도 있어 보입니다. 넷다모에 비하여 비교 우위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넷다모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경쟁 제품의 홈페이지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의미 있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넷다모를 설치한 가정에서 올라오는 실시간 온도, 습도, 강우량, 풍속, 공기 오염을 표시해주고 온도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기상 예측 선진국들이 아무리 정확한 일기예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정마다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일기예보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보를 5년, 10년을 갖게 된다면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는 쉽게 상상되기 어려운 부가가치 높은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10년 전과 현재의 100대 기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시티은행 등을 제외하고는 엑선모빌, G, 도요타 등 중공업 중심의 프로덕트 제조기업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10대 기업을 살펴보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텐센트 등 모두 플랫폼과 컨텐츠, 즉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와 순위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있다고 한다면 너무 확대된 해석이라고 할까요? 이제는 제조업도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으로만 사업 영역을 한정한다면 결코 글로벌 컴퍼니가 될 수 없고 프로덕트와 데이터를 같이 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IoT라고 하는 단어를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IoT는 전자제품으로 소프트웨어, 센서, 연결장치로 구성된 사물에 인베디드된 디바이스다 라고 하면서 IoT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 간의 데이터 교환을 통하여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위키피디아에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IoT를 데이터의 활용과 응용보다는 센서나 인베디드 시스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IoT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트너는 매년 10대 기술 전략과 하이프 사이클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나운스된 자료를 보면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는 없습니다. 가트너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빅데이터를 하이프 사이클 항목에 포함했다 제외하면서 이제 빅데이터는 기업의 기반 기술이 되었기에 하이프 사이클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커멘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IoT와 머신러닝 등 빅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항목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 머신러닝 등이 2년 내에서 늦어도 5년 이내에 실현 가능한 기술로 가트너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IT 기술들이 이 하이프 사이클의 캐즘 상태로 빠져 사라지고 있으나 IoT와 빅데이터 관련 기술들은 실현되고 응용되어 제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안 리더스 컨퍼런스에서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년을 끌어온 IT 시대는 끝나고 앞으로 30년간의 DT 시대를 준비하라 라고 힘주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윈 회장이 이야기하는 DT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에서 중국의 자신감을 드러낸 연설이었습니다. 빅데이터에서의 빅을 데이터의 크기로 표현하는 형용사로 보아서는 빅데이터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빅데이터를 고유명사 또는 보통 명사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의 버전 2라고 말하기도 하는 스마트 데이터, 패스트 데이터 등이 이야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DT, 즉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보고 있는데 1년에 30%씩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래지 않아 전산실의 전체 데이터도 USB 메모리 스틱에 담을 수 있는 세상도 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단위로 익숙한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는 바이너리 프리픽스에서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디지털 데이터를 합치면 제타바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또한 바이너리 프리픽스에서는 결코 큰 단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 슬라이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데이터 사이즈만으로 빅데이터를 구분하고 설명하는 것은 결코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영정보 시스템인 MIS나 지식관리 시스템인 KMS 등 그동안 여러 정보 시스템들이 핫 이슈로 떠올랐을 때 우리는 인포메이션과 날리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인포메이션과 날리지는 중요한 정제된 데이터로서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썸머리된 정보보다 원천 데이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제되고 요약된 데이터만으로는 데이터가 말하려고 하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 데이터의 추상적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그널과 같은 로우 데이터는 데이터 피라미드의 원천 데이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원천 데이터를 정리하고 구조화함으로써
인포메이션을 만들게 되고 여기에 의미가 부여되어 서로 합성되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날리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단계까지를 과거지향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날리지는 통찰과 통합을 통하여 위스덤이 되고 이를 통한 의사결정이 수행되게 되는데 이를 미래지향적인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테드에서 저술가이자 학자인 인도의 라비라주는 우리에게 혁신적인 이슈를 제기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금액의 R&D를 수행했지만 그 중에 80% 이상이 사장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저성장기에는 R&D가 아닌 C&D만이 기업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말하는 C&D는 Connected and Development로서 데이터를 통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상품 개발에 활용하는 실용적 생산 체계를 얘기합니다. 즉 데이터에 기반한 생산이란 말이죠. 라비라주의 C&D를 실천하고 있는 예가 대륙의 실수라고 말하는 샤오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샤오미는 대규모의 R&D 시설도 없고 고객과 소통하여 니즈를 파악하고 디자인과 마케팅에 주력함으로써 엄청난 경쟁력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R&D 대신 C&D를 강조하고 있는 라비라주의 이러한 혁신적인 이슈의 밑바탕에는 데이터의 가치를 강조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